이거 39번 혹시 맞춘 사람 있어? 기억이 안 나요.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너네 첫 문장 딱 읽고 있잖아. 이거 어땠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자. As a general rule, 일반적인 룰로서,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이 말은 그 일반적으로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In general 이 말인 거야. It's better. 만약에 너의 정의가 correspond to가 무슨 뜻이야? 뭐뭐에 부합하다, 뭐뭐와 일치하다. 그지? 뭐뭐와 부합하다, 뭐뭐에 일치하다. 그럼 너의 정의가 뭐하고 일치하는 거야? 찾아봐. 뭐하고 일치해? 뭐하고 일치해? correspond 뒤에 따라오는 전치사가 누구고? correspond 모르겠나? correspond to다 이거. 기억나나? to. to 동그라미 쳐. correspond to지. 지금 떨어져 있지. 그 뭐하고 일치하니? 방식과 일치하다면 이 말이 정의가. 자, 네가 쓰는 그 용어의 정의가 방식과 일치하다면 자, 어떤 방식이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방식과 라고 얘기한 거야.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방식과 어디에서? in the kinds of debates 어떤 종류의 논의에서 debate, 토의, 논의 이런 거지. 어떤 종류의 토론에서 어떤 토론? 너의 주장이 관련이 있는 토론에서. 맞지? 근데 뭐 뒤에는 당연한 말이야 이거. 내가 논의를 한다는 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주장하고 관련이 있는 논의 아이가. 뒤에는 뭐 당연한 말인 거지. 이해되나? 자, 논의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관련이 있는 논의일 거잖아. 내가 주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논의는 맞잖아, 그지? 자,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방식하고 가능한 밀접하게 closely 밀접하게 일치하면 더 좋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무슨 말이야? 해석은 보지 마. 무슨 말이야? 어디에다 좀 더 포인트를 두고 힘을 주고 읽어줘야 될까? 이 문장에서. 그 문장에서 내가 힘을 주고 읽어야 될 때가 있거든. 어딜까? 가은아 딱 떠오르는 거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방식. 무슨 말인지 좀 알겠나 너? 아무데나 입생인 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정의가 대중들이 사용하는 그렇지. 대중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용어로 그렇게 보면 되겠나?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네가 토의를 할 때 그런 표현을 쓰면은 좋다 이 말인 거야. 의견 이해되나? 얘기해봐. 이해되면 이해되면 얘기해봐. 방금 선생님의 말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그건 약간 이해하는 게 더 쉽게 약간 이해하는 게 더 쉬울 거다. 뭐가? 어떻게 해야지 이해하는 게 더 쉽다는 건데 그래. 그냥 일반적으로 그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걸로 되어지는 방식으로 토론해서 사용해야지 더 이해가 잘 된다. 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해야지. 그 말 좀 느낌 알겠나? 그래서 쌤이 그 정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옆에 보면은 when define a term 찾았어요? 가은 한번 해석해볼까? 여기 align with 보이나? align with 요거 뜻 아는 사람? 똑같아. 뭐뭐와 일치하다. correspond to랑 똑같습니다. match랑 똑같아. match. M-A-T-C-H 있잖아. 그래서 align with는 뭐뭐와 일치하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고 한번 해석해볼까? 토론의
토론에서 용어가 정의되어질 때 이것은 아니 그것을 토론에서 용어를이라고 해야 돼. 용어를 정의할 때 그것을 가능한 한 밀접하게 일치시키는 것이 더 좋다. 뭐 하고? 그것에 흔한 그것에 흔히 사용되어지는 의미예요. 이해되지? 흔히 사용되어지는 의미, 요 밑줄 쳐놔란 말이야. 흔히 사용되어지는 의미. 요거 네모 딱 치라. 나중에 파란색으로 나중에 네모 치자. 흔히 사용되어지는 의미하고 일치시키는 게 가능한 좋다 이 말인 거야. 요거 집중 좀 해보자. 알겠지? 그래서 ordinary라는 단어 있지. ordinarily. 요 단어 네모 쳐놨지. 그자? 그리고 이 위치는 너네 대수로 바꾸는 거 알겠지? 선행사가 뻔할 때는 관계부사 대도 가능하다. 그리고 better 같은 경우는 preferable 이라는 단어 보이나? preferable. 선호되는 이 말인 거. 선호되는. 선호할 만한 선호되는 이 말. 더 좋은 이 말이야. preferable. 뭐 내용 알았어. 내용 알겠어. 좀 알겠어. 이제 이번 문장 가보자. 자, there will be however occasions where 쭉 봤습니다. 그러나가 왜 들어간 생각하면서 그러나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들? 어떻게 해석하노 이거? 특별한 사용을 특별한 유지지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고 심지어는 그냥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됐어요? occasions. 여기까지 말 이해됐나? 특별한 여기 용법이라고 되어 있거든. 특별한 용법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고 만드는 것이 적절하고 심지어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한 거야. 왜 그러나는 말이 들어왔을까?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사용 안 되는 대중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일치시키는 게 좋지만 이 말인 거야. 그제? 논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근데 특별한 용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도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런데 이해되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사용하는 거 좋아. 근데 만들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 이 말인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러나가 들어갔다는 거 이해될 거야. 자, 뭐를 통해서 좀 what philosophers call stimulative definition이라고 돼 있죠. 뭡니까? 철학자들이 자극적인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극적 정의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상관없지 뭐. 자극적 정의를 통해서 철학자들이 자극적 정의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있잖아. 그걸 통해서 그 what을 통해서잖아. what을 통해서 그자? 그 what이 뭔데? 자극적 정의잖아. 오형식이니까 골. 그자? 이걸 통해서 만드는 게 더 적합한 경우도 있대. 상황이 이해됐죠? 너네 where 보이지? where 뭐로 바꾸고? 야, at the occasions가 어울리나? in the occasions가 어울리나? at the occasions가 좀 더 어울리지 않나? at the 경우 그지? 그럼 at which로 바꿔놓을까? 또는 which 물결표 at도 가능하겠지? which 물결표 at. 그리고 where 뒤에 따라오는 뭐이고 is same이 뭐고? 가주어제. 알겠나? 생각했나? 진주어는 뭐야? to coin이제. 그래가지고 to coin 자리에 coin 안 된다 이 말이야. 상황이 이해됐죠? 자, what 뒤에 call 뒤에 목적 없는 거는 다 알고 있지? 오형식. 그래서 what 들어온 것도 확인했다. through which가 만약에 됐어. through which. what 밑에 which 적어봐. through which 되면은 어떻게 돼야 돼? 뒤에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되는 거야. through which가 들어오면 그지? 그래서 what이 들어왔다는 거 확인했고 오른쪽에 쌤이 한글로 적어놓은 건 좀 이따 읽어볼게. 조금 더 이해를 해본 다음에 지문으로. 그리고 이게 stimulative definition이 자극적인 정의라고 지금 돼 있는데
스페큘러티브라는 단어도 이게 원래 자극적인 정의가 철학자들이 부르는 용어는 이거래. 원래 이거래. 원문에서는. 됐죠? 요 단어도 한번 찾아보고 이 단어 뭐 나 잘 모르겠는데 이제 스페큘러티브 이 단어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됐어.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대. 이게 약간 포인트야. 만드는 경우도 있대. 정리됐죠? 자, this 이것은요 경우일 겁니다. This is the true 하면은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지. This is true랑 같은 말이에요. 자, 경우일 겁니다. 자, 어떤 경우 where이 들어왔네. 현재 렉시컨이 뭔지 아는 사람? 어휘입니다. 어휘. 현재 어휘가 구별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경우일 거예요. 이것은 현재 어휘가 구별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경우일 거예요. 네가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distinction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경우일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자, 이것은 요런 경우에 해당된다 이 말인 거야. 자, 일단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뭐가 요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야? 새로운 만드는 그렇지. 새로운 용법을 만들어내는 게 적절한 경우인 거야. 쌤이 그래서 지금 where 뒤에부터 박스 쳐놨어요. 이해됐니? 박스 쪽 화살표 하시면 돼요. 새로운 용법을 만들어내는 게 적절한 거 이 말이야. 이해되지? 자, 이것이 이제 요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또 뒤에를 이해해보자. 현재 어휘가 뭔가 구별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야. 네가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이라고 얘기한 거지. 무슨 말일까? 1분만 생각해보자. 한글 보지 말고. 자, 알겠는 사람 뭔 말인지 어떻게 좀 연결이 되니? 앞쪽에 하고 이 앞쪽에 거 대충 읽어봤나?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얘기해. 입생인 대로. 괜찮다. 계속 얘기해야 돼. 첫 문장이 대충 어떤 내용이었죠? 첫 문장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유경아 네가 얘기해줘봐라. 네. 요약된 거 보면 된다.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 같은 거 할 때 있잖아. 니나 내나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 있잖아.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 말이었어. 내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애매모호한 그런 단어 쓰면 안 된다. 그 말했어. 그런 다음에 이번에서 근데 이제 철학적인 뭔가 청학적으로 중요한 어떤 이번에서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특별한 어떤 용법을 사용을 약간 이제 여기서 사용이 어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특별한 어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가 뭐 해서? 없어서 이 말이겠지. 없어서 이 말이야. 그리고 3번이 이제 읽은 거야. 이거 얘기해 볼래? 자기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도 그 내용이 약간 어떤 방향으로의 말하는 그런 느낌을 좀 더 잘 내기 위해서 기존에 쓰는 단어보다는 이 단어가 좀 더 적절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단어를 쓰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 기존에 쓰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근데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기존의 단어를 쓰기엔 한계가 있는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 그 표현 좋다. 이들아. 기존의 단어는 뭔가 좀 명확한 구분을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인 거야. 약간 이해되나? 명확한 구분.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기에는 좀 애매한데 좀 약간 표현이 없다 보니까 어떤 다른 어휘가 없다 보니까 언어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명확한 디스팅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나? 이런 경우에는 코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용어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자, 코인을 만들다 하라는 뜻이지. 주조하다. 동전 주조한다 그랬어. 이 장어 혹시
알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명확한 어떤 구분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 말인 거야. 현재의 어휘가 이 말이죠. 그럼 여기다 그렇게 써놓자. 얘들아, 현재 어휘 밑에다가 화살표 해가지고 빈 공간 있잖아, 그지? 현재의 어휘로는 여기다 쓰자, 여기다. 현재 어휘로는 여기 밑에 갈것 그래 좋아. 현재 어휘로는 뭐라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렇게 전달하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아이씨, 이렇게 이 지금 주어를 잘못 잡았다. 현재 어휘가 전달하고자 하는 현재 어휘가 한계가 있다는 말 하고 싶은 건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완전히 전하기에는 현재 어휘로는 한계가 있다. 맞지? 그건 다 적었지. 다시 그럼 어떻게 고치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일단 의미 가로 써. 의미 가로 썼으니까 좀 해봐봐 좀 얘들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달되기에는 전해지기에는 맞지? 아씨, 그것만 바꾸면 되잖아. 의미를 하자. 의미를 있는 그대로 전달 어려움. 전달 어려움 써가지고 가로 열고 한계라고 적으면 이해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나? 가로 열고 한계 있음 이렇게 한계 이렇게 하면 어떤 너 좀 전달되나? 어떤 너 유경아? 괜찮아 가은아? 이렇게 그래서 현재의 의미로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가 어렵더라 이 말인 거야. 이해됐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밑에부터 true 적었지. true. 그리고 where는 우리 이니치로 바꿀 수 있는 거 알지? 네? 그러한 경우에니까 이니치로 바꿨고 which를 쓰려면 맨 끝에 in이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인 거죠. 정리됐죠? 그리고 구분이라는 단어 쌤 좀 적어놨어. 어떤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고 비슷한 개념과도 이 과다. 비슷한 개념하고도 구별하는 거 이 말인 거야. 비슷한 개념하고도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차이를 나누는 것만 밑줄 쳐도 돼. 이것만 봐도 돼. 개념적으로 차이를 나누는 걸 구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 구분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기 상황이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됐어. 자, 예를 들어 주네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위 문장이 중요했던 거야. 1, 2, 3번. 근데 3번만 딱 봤을 때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3번을 곱씹어 생각하면 1, 2번을 안 봐도 3번 문장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현재의 어휘로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는요 처음 일상의 언어에서 용어를 갖고 있지 않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일상의 언어에서 용어를 갖고 있지 않아. 이런 말이 나와야지. 이제 만드는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자, 어떤 이제 that부터 가로치고 자, that의 선행사 잡아보자. 근데 또 that부터 또 가로쳐놓고 A 끝까지 가로 닫고 이제 어디까지 했고 something까지 끊어야 되겠네, 그치? something까지. 왜냐면 무언가에 대한 기억. 자, 가보자. 가본다. 자, 무언가에 대한 기억을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아닐 수 있는 그런 기억을 묘사하는 언어일까, 묘사하는 용어일까? 묘사하는 일상의 언어에서의 용어를 갖고 있지 않다가 어울리지. 공감하나? 선행사가 뭐라고, 이경아? 용어 쪽으로 화살표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내용 이해해보자. 끊어서 한번 이해해봐야 돼. 자, 우리는 용어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일상 언어에서 용어를 갖고 있잖아. 근데 어떤 용어냐면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아닐 수 있는 메모리, 기억. 이 말부터 한번 이해해보자.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아닐 수 있는 기억인데 어떤 무언가인지 가야 되겠네. 자, 뒤에서 어떻게 할 거 원진아? 사람들이 가진 땡. 어떻게 해석할 거 가하나? 그것을 가진 사람.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 네. 그것을 이식 가리키는 게 뭔지 너네 찾을 거야. 그것을 가진 사람이 has experienced 경험한 무언가에 대한 기억. 됐어요? 경험한 무언가에 대한 기억. 됐죠? 자, 그 기억이 반드시 그건 아닐 수 있는 기억을 묘사하는 그런 용어가 없다라고 한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고력을 확장하기가 굉장히 난 좋은 것 같아. 아까 34번 지문하고. 뭔 말인지 알겠나? 지난번에. 34번하고 요 지문하고를 씹어 먹어봐. 그러면 사고가 굉장히 확장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 근데 이거 영어로만 보고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을까요? 4번 문장이 이 말하는 건가요? 뭐 얘기해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뭔가를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졌던 그런 경험이 아닐 수도 있다. 나는 이 말 자체를 하나로 정의하는 용어가 없다는 말 아닌가요? 그럼 잠깐만 다시 원진이 말은 내가 뭔가 경험했는데 이 경험은 다른 사람은 보편적으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 경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없어서 그거를 정의할 용어가 없다. 없어서. 다시 네 얘기 다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뭔가를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니 경험 혼자 벚꽃 보러 왔지? 지금 갔다 왔지? 니 지금 갔다 이 시험 기간에 혼자 벚꽃 보러 갔다 왔어. 니 안 갔다 왔지? 니 안 갔다 왔지? 이봐 시험 기간에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험을 했어.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은 경험 못한 그냥 그것 자체를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기억이잖아요. 그렇죠. 기억이라고 말 넘어가면 안 되지 아직까지는. 경험을 다른 사람은 안 해봤겠지 당연히. 네 경험을 다른 사람은 경험을 안 해봤지. 근데 기억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지. 네? 그래 얘기해봐. 아니고 그냥 어디부터 잘못했을까요? 얘기해봐.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한 거에 대한 기억을 난 지금 있는데 근데 이 기억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 아니에요? 그 기억이 확실하지가 않다? 그럼 네 말은 확실하지 않다는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아닐 수 있는 기억 이 말에서 지금 초점을 두고 얘기한 거야?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아닐 수 있는 기억이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한글을 보니까 그게 좀 아닌 것 같아. 한글을 보니까. 가은이는 덧붙이고 싶은 말 있나?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 처음 대절을 기억 왜곡으로 생각을 하고 어디 처음 대절? that describes 여기 기억을 묘사하는 거? 이거를 기억의 왜곡? 잠시만요. 그 기억의 왜곡은 지금 얘가 말하는 게 기억 왜곡, 방금 얘기한 게 기억 왜곡이라는 표현인 건데. 기억이 왜곡됐다는 말은 방금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기억이 좀 그 잘못 기억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인 거잖아. 근데 사실 이 방향의 맥락은 아니야. 어디 얘기해봐.
애들 이거 정리됐나? 애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어떤 사람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약간 어떤 다른 매체로 인해 간접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접 경험으로부터 얻은 경험이니까 그것도 기억에 남잖아요. 다른 사람이. 네. 그 경험을 한 사람 기준에서는 직접 겪은 경험의 기억인데 우리 기준에서는 직접 겪은 경험의 기억은 아닌 거잖아요. 여기까지 너네 이해됐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꼭 직접 겪은 경험의 기억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말 자체를 묘사하는 그 용어가 기억 없다. 자체를 묘사하는 뭘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 네? 뭘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 대단한데. 어느 대목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니? 약간 한글에 도움을 받았지? 난 사실 한글에 도움을 받았다. 있는데 난 한글에 도움을 받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 말인 것 같더라고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한글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진 사람이 이 그것이 기억인 건 알겠지? 네? 이거 해빙 뒤에 있은 기억인 건 알겠지 얘들아? 댐 줬고 X는 하나 해놓고 어쨌든 기억을 가진 사람이 경험한 무언가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이 경험한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경험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경험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한글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잖아. 영어 보니까 이해 안 되지? 나만 그래? 그래서 기억이 반드시 경험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설명하는 용어는 없다 이 말인 거거든. 자, 다시 천천히 봐봐. 기억을 가진 사람이 경험한 무언가에 대한 기억. 내가 기억을 가지고 있어. 내가 벚꽃놀이에 대한 기억이 있단 말이야. 저기 온천천에 축제에 갔단 말이야. 축제에 대한 기억이 있어. 너무나 나는 생생한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내가 경험했던 게 아닌 건 거야. 친구한테 너무 내가 생생하게 전달받은 거야. 그 내용을. 그래서 마치 내 경험인 것처럼 기억이 남아있다라는 거지. 네가 얘기한 맥락하고 비슷하나? 괜찮아요 얘들아? 요렇게 생각하는 거지. 얘가 너무 생생하게 얘기해줘가지고 시험기간인데 가가지고 얼마나 신났는지 막 생생하게 얘기해서 내가 몇 달 뒤에 그 기억이 마치 내 기억이냐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이래네. 그것도 기억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 말인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가보자. 자, 서치어띵 찾았나요? 자, 너는 서치띵이 안 되는 건 알지? 그러한 경우는 이 말인 거야. 그러한 일은 예를 들어서 일어날 거다 이 말이야. 쌤이 사실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돼. 지금 가정법이잖아. 그래서 몰라. 그냥 완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가정법의 개념으로 안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많이 일어나지 않나? 근데 하기사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안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의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걔가 했던 말 기억나 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지. 마치 내 기억처럼 기억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그지 않아? 그럴 수 있겠네. 나는 왜 가정법을 썼지? 이게 가정법의 느낌이 사실 아닌 문장인가? 가정법이라는 건 뭐야?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 거거든. 가보자. 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일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지금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어찌됐건에 너의 기억을 어떻게든 당신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 말이야. 어떻게든 이런 내가 가로쳐놨지.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기억을 내가 마치 내 것처럼 기억을 한다는 것이 이해됐나? 자, 어떻게든 당신의 기억을 만약에 공유한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이 말인 거야. 가정한 느낌 알겠나?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자, 나는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가질 거다라고 하는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갖고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기억 유형의. 근데 이 기억 유형이라는 말을 쓸 표현이 없는 거야. 상대방은 다른 사람한테 토의할 때. 기억 유형.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이 아닐 거다.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무언가는 아닐 거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이해됐나? 기억 유형의 경험일 뿐인 거지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무언가는 아닐 거다 이 말입니다. 정리됐어요?
요까지 내용 이해됐지? 그래서 가정법을 쓴 것 같아. 실제로 어떻게든 공유는 할 수 있겠지. 이 말이겠지. 예를 들면 칩을 갖다 씹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생생하게 몇 번이고 계속 얘기해서 마치 내 기억인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는 실제로 경험했던 어떤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이해됐죠? 그러면 헤드 PP를 썼다는 건 뭐야? 앞에는 가정법 뭐이고? 과거인 거고. 가정법 과거인 거고. 그러면 헤드 익스피리언스는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보면 되겠지. 가정법 과거보다는 더 이전의 일이니까. 이해됐나요?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내가 실제로 경험했었던 무언가가 아닐 거다. 그리고 너는 of something 보이죠? of something. 보이나? 너네 of 플러스 주상명사 기억나나? 뭐고? 그렇지. 형용사 되는 거다 얘가. 그러니까 비동사의 주격보호로 들어오는 거거든. 이해됐나? 비동사의 주격보호로 들어오는 거거든. of something도 이거 좀 잘 안 나와가지고 나는 of 앞에 더 메모리가 생략됐다고 생각했지. 어떤 것의 기억이 아닐 거다 이렇게 봤거든. 됐어요? 어떤 것의 기억이 아닐 거다 이렇게 봤거든. 더 메모리가 생략됐다라고 나는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되나? 그런데 of something 이게 지금 문어체에서 이렇게 많이 쓰인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be of something 밑줄 쳐봐. be of something 밑줄 쳐가지고 be of something 있지. 뭐뭐에 관한 것이다. 알겠지? 뭐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됐죠? of 앞에 뭐가 없어도 괜찮다. 뭐뭐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자, 6번. 그래서 이것을 뭐로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인 거지. 이걸 어떻게 기억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경험했던 게 아닌데 사실은 그걸 기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정리됐죠? 그래서 would be misreading을 쌤이 cause confusion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해놓은 거야. 됐죠?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해놓은 거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말이야.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될까 얘들아?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얘기해.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응? 메모리 타임. 그렇게 봐도 되는 거야. 기억 유형의 경험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면 되겠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기억을 공유했을 때 실제로 내가 경험했던 게 아닌데 그걸 기억이라고 부르는 경우라고 봐도 되잖아. 그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경우. 그지? 그거를 부를 이름이 없더라.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건데 이걸 뭐라고 좀 나올 때마다 memory type experience라고 얘기하기는 좀 끌끄럽다. 나올 때마다 그 말 하는 게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따라왔죠? 자, 이렇게 혼동을 주는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때문에 기억이라고 부를 수 없어. 정확한 구분이 필요해. 아까 나왔던 거 따라왔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해. 필라소퍼즈는 have coined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냈대. 아까 특별한 용법을 만들어냈다 그랬잖아. 됐니?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quasi memory라는 용법을 만들어냈대. 뭐 하려고 이러한 hypothetical memory like experiences 가상의 기억과 같은 경험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 말 가리키기 위해서가 된 거야. 이해됐나요? 자, 이러한 가상의 경험과 같은 기억과 같은 경험을 가리키기 위해서 유사기억이라는 어떤 용어를 만들어냈대. 이해됐죠? 그래서 to refer은 부사적용법 목적으로 들어왔잖아. 야야. 그래서 referring이 안 된다라고 적어놓은 거야. ing 안 된다. 공감하지? 뭐하기 위해서니까. 가상의라는 단어는 상상 속에서 있었던 기억이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imaginary라는 단어 하나 쌤 하나 적어놓은 거예요. 정리됐죠? 그리고 이런 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밑에다가 뭐 적었어? 해석해봐. 개념적 명확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한 거야.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내가 아까 표현했잖아. distinction을 확실하기 위해서 이 말이야. clarify, clarification. 개념적 명확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유사 용어라는 걸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정리됐죠?
노란색 들어보세요. 그래서 3번에 where부터 distinction까지 색칠해. where부터 distinction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to refer부터 끝까지. 됐죠? 파란색 들어보자. 파란색으로 2번에 코인 네모치고, 이번에 코인 네모쳤나? 그리고 3번에 커런트 네모치고. 됐죠? 커런트 네모치고. 디스팅션 아까 네모. 디스팅션도 네모쳐야 돼. 디스팅션. 노란색 칠했던 거. 이해됐나? 됐죠? 그리고 2번 앞에 4번 앞에 6번 앞에 슬래시. 2번 4번 6번 앞에 슬래시. 어법은 색칠 안 해도 되겠지? 얘도 해야 되는 거야. 오른쪽에 봐봐 얘들아. 그래 오른쪽에 그래 commonly used meaning 있지 아까 파란색. commonly used meaning 오른쪽에. 네모치고. 그럼 이제 자극적 정의라는 표현 한번 찾아 오른쪽 봐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개념의 어떤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일부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정의 방식이만. 정확히 뭐 하기 위해서? 정확히 뭐 하기 위해서? 구분 정의하기 위해서잖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자극적 정의라고 한대요. 말이 좀 맞죠? 자극적 정의라는 게 그죠? 왜 자극적 정의라고 했지? 스티플러티브 이 단어를 찾아봐야 되나? 왜 자극적 정의라고 했지? 나는 이게 자극적 정의라고 이름 지은 게 좀 자극하는 정의? 아니 구분하는 정의라고 하지 차라리. 그지 않아? 그게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새로운 의미 만들어낸 거 밑에 유사기억 예시 나왔잖아. 또는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표현을 만든 거야. 이 물어봤지 내가 최 선생한테. 그 전쟁이라는 말은 있겠지. 사실은 얘들아 모든 용어가 사실은 다 뭐고 다 새롭게 만들어진 거잖아. 다 개념화한 거거든. 추상적인 것들을 전부 다 개념화한 거야. 이 핸드폰도 요런 거를 뭐라고 우리 할까? 공기도 야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숨 쉬는 이거 지금 이거를 눈에 보이는 이거를 우리 이거를 뭐라고 개념화해야 돼? 공기라고 개념화했단 말이야. 이해되나?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하나씩 다 그렇게 만들어 갔지. 그래. 이해되나?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 거지. 그래서 정의로운 전쟁도 예를 들면 전쟁이라는 표현 있지. 전쟁이라는 표현이 물고 빨고 당기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전쟁이잖아. 그지?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 그런데 정의로운 전쟁도 있는 거야. 어느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전쟁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어느 경우에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니랑 나랑 대치하고 있어. 이것도 전쟁이 될 수 있는 거야. 사랑과 전쟁, 애증관계, 그것도 전쟁이라고 하잖아. 사랑과 전쟁. 맞지? 그런 것도 전쟁이잖아. 포괄적으로. 그럼 이제 도덕적으로 꼭 필요한 전쟁이 있는 거지. 그런 거를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 전쟁이라고 하면은 뭔가 굉장히 좀 서로 눈까지 듣고 이런 느낌인데 꼭 필요한 전쟁 뭐라고 하지?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이름 지은 거지 얘네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1분만 쉬었다 하자.